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리포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이 리포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도 역시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파인테크닉스입니다. 기술 분석 보고서 오늘도 들고 와 주셨는데,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폴더블 폰, 5G 폰 관련한 종목들 리포트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파인테크닉스도 함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리고 월요일부터 전기 전자 관련된 부분, 제가 21년도에 집중해야 할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순서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연말부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원익 IPS의 큰 수익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섹터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스마트폰, OLED, 그리고 폴더블 폰, 이렇게까지 세 가지 섹터를 21년도에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터라, 거기에 대한 산업 전망 스몰캡 보고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KH 바텍,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오늘 파인테크닉스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인테크닉스 기술 분석 보고서인데요. 한국 IR 협의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널리 알려드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된 보고서이고 2020년 11월 19일자 조금 기간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인테크닉스의 최근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 한국 IR협의회의 발간 리포트였습니다. 기관의 발주를 받아서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는 열심을 다해서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뭔가 이 보고서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있겠지만 이 보고서가 발간된 당시에는 그래도 누군가는 수고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파인테크닉스 기업 현황, 그리고 시장 동향, 그리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 기술,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KH 바텍과 마찬가지로 다이 캐스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조 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 캐스팅 주조 공법을 기술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파인테크닉스는 LED 조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제조 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유한 기업인데요. 파인 DNC에서 이렇게 LED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에만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LED와 관련된 그러한 매출처가 단단하게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전력 소모가 적은 쪽으로 형광등을 대체하거나 그리고 주변의 가로등 같은 부분들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임을 아실 겁니다. LED 주차등, 그리고 백열등이나 할로겐 등도 다 LED로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듈까지도 함께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휴대폰에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뭔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군이 따로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시작될 때부터 인적 분할될 때부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다면 핵심 역량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 단말기에 대한 부분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액정용 힌지 장치, KH 바텍을 말씀드릴 때에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는 힌지라는 단어,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앞, 뒷면 또는 위아래에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사진도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허, 지적재산권을 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말씀드렸듯이 LED 조명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매출,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팅 말씀을 드렸죠. 주조 공법 중에 하나인데 그 주물과 실제로 생산되는 그 제품, 완제품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모바일용 내외장치에서의 매출이 62% 이상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은 LED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 회사의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은 휴대폰이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OLED, 폴더블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세경하이테크, KH바텍, 파인테크닉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5G 폰 수요 늘어날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 확대될 것이다. 폴더블 폰 시장이 그중에 가장 핵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출시되는 5G 단말기나 폴더블 스마트폰의 역량으로 관련된 부품 수요 당연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LED 조명 시장 또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로 휴대폰, 작은 액정을 중심으로 LED가 사용이 되었다면 2009년부터는 노트북 모니터, LCD TV 등 중대형 디스플레이 분야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2001년도, 2005년도까지는 매년 약 40% 성장률을 좀 보였는데 2010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87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년 사이에 2배 이상, 141억 달러의 시장 규모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끊임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전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는데요. 2020년 상반기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이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폴더블 폰, 좌우로 접히거나 위아래로 접히는 힌지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폴더블 폰 부품 공급사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구간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더블 폰의 성장성은 당연한 기조다. 스마트폰 메이커 세트 제조사들이 그 방향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 놓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 꼭 놓치지 않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폴더블 폰의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했던 점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뒷면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초, 중 학생들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교환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기술은 반영되지 않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방수 방진 기능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시장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시장 방향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메이커 제조사들이 OLED 패널을 많이 넣은 그리고 화면이 커지고 화면이 2개, 3개, 후면 4개까지도 나오는 폴더블 폰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소비자들도 그 방향대로 스마트폰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의 투자 동향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 IR 협의회 보고서이고요. 하나금융투자가 2020년 8월 7일 기준으로 목표가를 6,150원 잡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8, 9, 10, 11, 12, 1월, 2월 7개월 이상 지나온 이제 파인테크닉스의 주가를 보면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았을 때에 이 기업은 적당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차트상 저평가 구간인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의 선을 한 번씩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매수 타이밍은 이러한 구간들, 저점 구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러한 구간들, 그리고 차트 저점, 바로 제가 2번 연속으로 하얗게 만들어 놓은 이 구간이 바로 파인테크닉스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접근 권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연말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 연말 구간에 바로 이 매수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구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대에서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미 폴더블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기적으로 매도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장기선을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들에서 매도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권역에서는 중기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오히려 큰 시세가 나왔던 이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이 구간 안에서 횡보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추세 하단부, 위험이 적은 저위험에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눈에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장이 성장했고 매출이 20년 상반기에 줄어들었다가 회복세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또렷한 구간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으나 최근의 상승을 사모펀드 중심으로 그리고 투신도 함께 이끌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번 어제장 나왔기 때문에 그 구간,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처음부터 강조됐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산업 시장 성장성 그리고 파인테크닉스의 모멘텀을 꼽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처음 말씀드렸던 직접 재산권, 특허 기술 관리를 잘했던 기업이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파인테크닉스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차트 위치이지만 향후 1년을 바라보았을 때는 조금 더 성장성이 또렷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살펴본 보고서와 클립 영상을 노란톡 오픈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리포트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